종이 체크를 위조하거나 체킹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은 물론 융자, 보험 등이 모두 급등해 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전야에 미국민 62%가 해낸 것이 별로 없다는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민간 우주 산업이 더 활발해지며 더 빠르고 강력한 로켓들이 자주 발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를 격추시키며 강력 대응하고 나서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종이 체크를 위조하거나 체킹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종이 체크를 우체통에서 훔쳐 위조하는 고전적인 수법에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과 은행 직원들까지 속여 거액을 송금시켜 빼돌리는 사기까지 지난 한 해 45%와 84%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을 노리는 금융범죄, 사기 행위가 갈수록 다양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은 피해자들은 물론 은행 직원들까지 속여 거액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한 피해자는 어느 날 거래은행의 사기 방지 부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체킹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돼 잔고를 털릴 위험이 있으니 자신들이 보내주는 문자 메시지에 있는 은행 링크에서 로그인을 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걸려온 전화번호가 거래은행의 1800번 커스터머 전화번호와 일치해 별로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의 체킹 구좌에 있던 12,000달러를 도둑맞을 위험이 있다는 소리에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죄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간이나 통화하면서 그의 12,000달러는 체킹과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은행의 안전한 슈퍼바이저 계좌라는 곳으로 송금을 완료했습니다. 이때 같은 범죄 조직의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거래은행에 전화를 걸어 거액의 송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은행 직원이 물어오는 시큐리티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실시간대로 피해자에게 묻고 답변을 들어 대답하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제3자 통화였지만 은행 직원은 사기범이 아닌 피해자가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듣고 거액의 송금을 승인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사기 피해를 발견해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너 명이 동원되고 전화번호나 웹사이트까지 똑같이 거래은행의 것처럼 꾸민 후에 거액을 사취하는 피싱 사기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에 비해 45%나 급증한 것으로 CNBC는 6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이 수표를 우체통 등으로부터 훔쳐낸 다음 위조하거나 가짜 어카운트에 입금했다가 빼돌리는 체크 사기는 지난 한 해 84%나 폭증한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주택가나 회사, 사업체 등에서 종이 수표만 훔쳐내는 범죄자들이 있고 이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위조하는 조직, 은행으로 가져가 캐시아웃하는 워커들을 소개하는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더욱이 범죄 가담자들을 모집하거나 소개하는데 텔레그램, 왓츠앱, 페이스북이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추적이 잘 안 되는 텔레그램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체크나 체킹 어카운트 사기범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모르는 곳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아예 받지 말고 결제하거나 송금할 때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거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페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가 의심될 때에는 당일 또는 하루 후까지 해당 금융기관과 FBI 인터넷 크라임 컴플레인 센터 등에 함께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은 물론 할부 금융, 자동차 보험 등이 모두 급등해 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관련 경비의 급등은 미국의 물가 급등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없이 살아가기 힘든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과 할부융자 이자율, 자동차 보험료 등이 모두 뛰어올라 물가 급등을 부채질해오며 서민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새 차 가격은 12월 현재 평균이 49,500달러를 넘어서 1년 전에 비해 5%가 올랐습니다. 중고차 가격은 1년 이상 급등하다가 12월에 8.8% 내렸으나 할부융자 이자율이 높아 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평균 70개월이나 할부 금융으로 갚아나가고 있어 36개월에서 48개월, 60개월보다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할부 금융 시 적용받는 이자율은 새 차가 6.5%이고 중고차는 10%를 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처음에 불입하는 다운페이먼트는 새 차의 경우 6,780달러, 중고차는 3,921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를 늘리고 있음에도 자동차 가격과 할부금융 이자율이 높아져 매달 내는 자동차 할부금 월 상환액은 지난해 평균 717달러로 전년에 659달러보다 60달러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까지 합하면 한 달에 자동차 관련 비용으로만 1,000달러 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 급등이 완화되고 반도체 공급난이 풀리면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새차 가격도 조정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보험료는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한 해 14%나 대폭 오른 것으로 CBS 뉴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들과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일수록 자동차 보험료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3,139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년보다 143달러가 올랐습니다. 이어 플로리다는 3,183달러로 두 번째 비싼 것으로 꼽혔으나 전년보다 421달러나 급등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291달러로 전년보다 101달러 오르면서 18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는 2,085달러로 전년보다 100달러 오르면서 중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비해 메릴랜드는 1,971달러, 워싱턴 DC는 1,711달러, 버지니아는 1,439달러로 비교적 낮은 자동차 보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 연두교서 발표 전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민들의 62%로부터 취임 후 별로 해낸 것이 없다는 부정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공동조사에서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은 42%를 기록했으나 경제정책 37%, 이민정책 28%,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처 38%로 모두 낙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밤 프라임타임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어드레스 연두교서를 통해 미 합중국의 국정 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총사진을 제시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새 국정연설에서 취임 후 2년 동안 무려 1,2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해냈다는 경제 성적표를 내세워 미국이 올해 불경기에 빠지지 않도록 전력 투구할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면한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와 관련해 불필요한 투쟁을 피하고 한도를 올린 다음에 국가부채 또는 연방적자를 통제해 나가는 초당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공화당의 주장대로 예산만 대폭 삭감할 게 아니라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도 올려 미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비전으로 미국 전체에게 큰 이익을 가져올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혁신, 클린 에너지 확대, 가계비용 낮추기를 위한 보육과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2년간의 성적에 대해 미국민들로부터 부정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공동조사해 연두교서 발표 전야인 6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지지율은 42%로 불신율 53%보다 낮았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2월의 최저치 37%와 지난해 9월의 39%보다는 소폭 올라갔으나 불신율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물가 급등 때문인 듯 바이든 경제 정책은 지지 37대 불신 58%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탓인 듯 바이든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 28대 불신 59%로 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처하는 바이든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지지 38대 불신 48%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민 설득의 성과를 거두고 국정 수행을 어떻게 전개해 결실을 맺어나가느냐에 따라 그의 재선 도전 공식 선언과 재선 캠페인 2024년 재선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지구에서 우주로 향한 발사체가 18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86회의 발사체 시도 중 180회가 성공했는데 이는 2021년보다 44회나 더 많은 횟수입니다. 이렇게 작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발사체를 쏘아 올린 해로 기록됐는데 올해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더 빠르고 멀리 가는 강력한 로켓들이 더 자주 발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 연구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186회의 우주 발사체 발사가 시도됐고 그중 180회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로켓들이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라고 워싱턴 DC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의 기술 역사가인 콜린 앤더슨 박사의 말을 인용해 N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민간 우주 개발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스페이스X는 올해 100회 이상의 우주 발사체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쉽 우주선을 이용한 민간인 우주여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쉽 로켓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로켓인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 발사 시스템을 뛰어넘는 로켓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발사당 비용도 소모성 로켓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스타쉽 로켓의 궤도 테스트 비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 상반기에는 수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스타쉽은 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화성 탐사를 위해 설계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우주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또 다른 새로운 로켓은 덴버에 기반을 둔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에서 개발한 벌칸 센타우르입니다.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는 미 항공우주국 그리고 미 국방부와 함께 우주군의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선 궤도로 달을 향해 발사돼 6일에서 1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항공우주회사 렐러티버티 스페이스는 올해 처음으로 세계 최초 3D 프린팅 로켓 테란1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새로운 로켓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로켓랩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일렉트론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새로운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 회사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아리안 스페이스는 새로운 차세대 로켓 아리안6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피트 높이의 이 로켓은 인공위성과 탑재물을 지구 궤도에 전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일본 항공우주탐사국은 이달 첫 비행을 위해 새로운 로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3로 알려진 차세대 로켓은 시험 비행에서 위성을 궤도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민간 우주개발업체 길모어 우주기술은 올 4월에 호주 사상 첫 번째 로켓인 에리스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를 격추시키며 강력 대응하고 나서 미중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가 대담하게 미 본토 상공에서 국가안보 정보를 수집하려 했던 것으로 간주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 상공에서 F-22 최신의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시켰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가 미 본토 상공에 출몰해 수일간 떠다니다가 토요일에 미 전투기에 의해 격추돼 긴장된 드라마가 막을 내렸으나 미국과 중국 관계 해빙이 멀어지고 오히려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은 닷새 동안 추적해온 끝에 미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를 4일 오후 격추시켰습니다. 중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해 사우스캐롤라이나 머럴비치 인근 대서양 연안 상공에 위치하자 F-22 최신의 전투기에서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 스파이 풍선이 미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격추되는 장면은 주변 민간인들에 의해 목격되고 촬영돼 널리 퍼졌습니다. 미 해군과 해양경비대는 FBI 방첩요원, 잠수부, 무인 수중 탐색 장비 등을 실은 군함을 보내 격추된 중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의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격추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며 미군들이 그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격추 명령을 내렸으나 미 군부는 대형 버스 세대 크기인 중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를 격추시켜 지상으로 떨어지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대서양 연안 상공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난 4일 격추시킨 것으로 미 관리들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는 1월 28일부터 알래스카와 캐나다에서 포착되다가 31일 아이다호 상공에 출몰해
미 본토 상공에 침입한 것으로 경고되기 시작해 특히 2월 1일과 2일 몬태나에 있는 핵미사일 경납고 상공에서 6만 피트의 고도를 유지하며 맴돌아 미군 군사정보를 정찰 수집하는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중국 스파이 풍선기구가 수시간 맴돌았던 몬태나 미 공군 기지에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소 6,000마일을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미니트맨 3를 150기나 저장하는 경납고가 있고 발사 준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앞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일 출발을 수시간 앞두고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하고 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의 스파이 풍선기구가 미국 영공에서 포착된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군사용 스파이 풍선이 아니라 민간용 기상관측 풍선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미국과 미 언론들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를 격추한 것은 국제관행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반박하고 맞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